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재벌을 형성한 삼양사와 화신. 사실 이 두 기업은 말입니다. 참 짧은 시간 안에 재벌로 성장합니다. 일본 기업에 비해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삼양사와 화신, 이 두 기업은 모두 조선 사람이 기업주였습니다. 민족 자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지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한 협조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목적 하에 지주나 기업가한테는 유화적인 자세를 취했던 겁니다. 바로 이 분위기 속에서 이들 기업이 성장을 했던 거죠. 화신상유라는 이름으로 백화점을 시작한 이후 박흥식의 사업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1934년 2월 주식회사 화신상유를 주식회사 화신으로 변경하고 그해 6월에 화신연쇄점을 설립한 뒤 국내 최초의 체인스토어 시스템에 뛰어든다. 문제는 자본이었다. 박흥식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을 금융면에서 뒷받침했던 식산은행의 아리가 미스도요 행장과 마주 앉았다. 연쇄점? 네, 연쇄점입니다. 박 사장께서 준비해온 이 보고서만으로는 당최 그 연쇄점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소만은. 그 연쇄점이란 신의주에서 제주도까지 점주를 모집한 다음에 이 점주가 본인의 책임 하에 이 물건을 유통시키는 겁니다. 점주 본인의 책임 하에 유통을 시킨다. 그렇습니다. 물론 화신이라는 이름을 달겠지요. 화신 연쇄점입니다. 물건은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박 사장, 아니 주식회사가 되면서 이제 회장님이 되셨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박흥식 회장입니다. 그 점주는 박흥식 회장의 화신연쇄점이라는 이름하에 물건을 팔고 대신 박 회장께서는 물건을 제공하는 과정을 책임진다. 예, 기리티요. 그래, 필요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이미 연쇄점 신청을 1차 마감했습니다. 모두 350개의 연쇄점을 지정했습니다. 오, 좋은 사업 구상이로군요. 대출을 해드리도록 하지요. 식산은행의 아리가 미스도요 행장의 결정은 놀랍도록 신속했다. 아리가 행장은 대보 담당 이사인 이모리 메이지를 불렀다. 그런데 그가 반대를 하고 나선다.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다니. 무엇보다 연쇄점이라는 것은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기간은 이 박흥식이가 새로 고안해낸 성공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조선 사람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이보라요, 이모리 이사. 게다가 화신의 연쇄점은 전국의 포진해 있는 자파점들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자파점들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보라요, 이모리 이사. 내가 조선 사람이라 차별 대우 받는 걸로 들립니다. 내 거는요, 적어도 조선 총독부에... 미안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든 납득할 만한 담보라도 있으면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래 화신 백화점의 창고를 담보로 내놓겠어.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미 일은 버려놨는데 어떻게 한다? 이때는 이미 전국에 연쇄점 업자 모집 광고를 낸 후였다.
신청자들은 몰려들고 있는데 자금 조달 방법이 막연했던 것이다. 박흥식은 화신연세점 모집의 1차 마감일인 1932년 7월 15일을 앞두고 있었다. 에이, 덥다. 조본부장. 예. 당시 화신연세점 사업본부장은 시, 불놀이로 유명한 주요한이었다. 주요한은 동아일보에 입사한 이후 화신연세점을 거쳐 조선일보 편집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인물이다. 그 다음 면담할 사람은 누굽니까? 개성에서 온 강형옥이라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관련 문서가 필요하다고 미리 말해뒀지요? 예. 만나봅시다. 잠시 후 개성에서 화신연세점을 하겠다고 신청한 한 신청자가 박흥식과 마주 앉았다. 윤세가 내래 올 46이요.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젊어서는 법부상도 좀 했어마는 일제 들어서는 그 일도 해먹고 살기 힘들고 고향에 전답이 좀 있어서리 구구를 미춘 삼아 내 장사를 해볼까 해서 왔어. 문서는 가져오셨습니까? 이겁니다. 연세점을 하려면 이걸 담보로 맡겨야 한다 해서 내 맡기오마는 회장 양반, 이거이 내 목숨줄하고 같은 기요. 아시겠소? 알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네, 믿고 하는 기요. 네 박흥식이 사업 시작해서 망한 거 보셨습니까? 믿으시라요. 그렇게 연세점 신청자들과의 면담을 모두 마친 뒤 박흥식은 주요한과 조용히 마주 앉았다. 그 부동산 문서 전부 좀 챙깁시다래. 부동산 문서를요? 왜요? 식산은행 이모리 이사를 만나야 돼. 신청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으려고요? 기건 말고 방법이 있겠어? 회장님, 식산은행에서 저렇게 나오는 건 총독부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디요. 저쪽에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 정도는 해줘야 딴소리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 그게 만에 하나 잘못되면요. 이 담보를 제공한 사람들의... 잘못되게 내가 안 한다니까 그러니. 결국 식산은행은 박흥식의 화신에 대한 대출을 결정한다. 관련 기록, 수원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이한구 교수의 한국재벌사 가운데 일부분. 박흥식은 신청자로부터 거두어들인 부동산 문서를 담보로 식산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의 거액을 융통받아 일본의 대메이커들과 접촉, 상품의 안정적인 루트를 확보하였다. 박흥식은 연세점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 상업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박흥식이 얼마나 부자였는지에 대한 일화가 있다. 현대 창업자 정주영. 당시 그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다. 쌀 배달 왔습니다. 정주영은 이때 서울에서 볶음상을 하는 쌀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예. 아이고, 젊은 사람이 힘이 장사네. 어디를 드릴까죠? 저기, 이리 들어오세요. 예. 근데 이 집은 누구 집인데 이렇게 구중궁궐입니까? 그래? 모르고 왔어요? 이제 고향이 서울이 아니고요. 또 인천 이런 데서 막노동하느라고 서울 장안의 일은 잘 모릅니다. 박흥식 회장님. 그 우리나라 최고 갑부 중에 한 명이라는. 우리 회장님 이름은 아는 모양이네. 예. 아이고, 여기 내려놔. 예. 아이고.
저기요, 나중에 말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이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웃지 마십시오. 웃지 마세요. 언젠가는요, 이 집을 내가 살겠다. 이제 막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 꼭 이루고 말겠습니다. 가회동의 이 집은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정주영이 실제 구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흥식 회장의 나이가 이때 30이었습니다. 30의 나이로 사업의 절정기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박 회장이 남긴 기록을 보면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식상은행, 이게 6.25 이후 한국산업은행이 되는 은행입니다만은, 식상은행의 자금 담당 이사와 5시간이나 설전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자, 30의 박흥식 회장이 사업에서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던 바로 그 즈음은요, 정주영, 이병철, 구현의 회장이 막 사업에 씨앗을 뿌리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중 구인의 회장을 먼저 보면요, 포목점을 시작해서 가진 어려움을 겪고 겨우겨우 기반을 다져나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맞습니다. 1936년 여름, 진주지방에는 며칠 동안 장대 같은 소낙비가 퍼부었다. 형님, 무슨 비가 이리 옵니까? 아이고, 무시야. 아유, 오늘은 손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일찍 문 닫고 들어가자. 예? 아니다. 이 빗소리가 이게 심상치 않은데 만약을 몰라. 점포 비우면 안 되겠다. 이 빗소리 한번 들어봐봐라. 빗소리는 예사롭지 않았고 밤이 깊을수록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다. 게다가 야는 삽시간에 어둠에 휩싸였다. 구인회가 촛불을 밝혀놓고 근심스레 밖을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때, 남강둑이 터지면서 물이 시내로 밀려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똥이 터지다. 와요. 똥이 터졌단다. 남강 똥이 터졌단다. 어쩝니까? 똥이 터졌으면 가게가 물에 잠기는 거 시간 문제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얼른 감 나가는 것부터 챙기서 지붕 위에 올리자. 응? 지붕 위에 올리면 다 젖을텐데요. 그대로 두면 흙탕물이 다 젖는다 마. 빨리. 서둘러라. 그러는 동안 가게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왔고 가게 한 구석에 쌓아놓은 인조견과 주단은 삽시간에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구인회와 구철회, 형제는 필사적으로 포목들을 건져 올렸지만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형님, 안 되겠습니다. 이게 물이 가시기까지 차오르겠습니다. 그래, 고마워하자. 일단 우리 다 죽겠다. 지붕 위로 피하자. 얼른 올라가. 형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지붕 위에서 밤을 새고 새벽을 맞았는데, 형님, 좀 보이소. 진주시내 바닥이 완전히 흙탕물에 잠기십니다. 장사도 하늘이 막 도와야 하는 긴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형님, 그래도 아버지 땅을 담보로 동양저축에서 빌린 돈은 다 갚았어요. 그나마 다행이라 얘기하나. 그렇지. 그거라도 했으니 천만 다행이지. 저야
나 미안하다. 진주 나아가 장사하자고 내가 니한테 그거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공연히 네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진짜 미안다. 진짜 미안다.